이제 이쪽 저쪽을 다 봤기 때문에 극단을 다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있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보고, 그리고 굉장히 또 열성이 많으신 대치 지역에 살아보기도 하고 있고, 네, 안녕하세요. 어학서 작가 헬렌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파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굉장히 슬프네요. 정말, 네.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아이들이 있고, 또 게다가 이제 엄마 손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기관에 보낼 수도 없고, 그리고 또 학원도 그렇고, 아이들이 거의 이제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아이들 영어를 해주시기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파닉스인 거예요. 네, 너무 이해할 수 있고, 네,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, 정말. 근데 파닉스를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,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가 진짜 파닉스가 필요한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내리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게으르거든요. 제가 솔직히 굉장히 게으른데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합니다. 웬만하면 안 하고, 왜냐면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으면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가지고 원래 평상시에 제가 기운이 없고요. 기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마나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.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, 그래서 학원도 별로 안 보내죠, 사실은. 파닉스가 정말 하기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게요. 근데 아이들이 소리가 제대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데서 만약에 파닉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, 귀가 말랑말랑해지는 그 시기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 귀가 굉장히 좋거든요, 예민하고. 그런데 이제 문자를 통해서 그 소리를 파악을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나중에 문자로 가는 거 굉장히 이상적이죠. 왜냐하면 우리 모국어 그렇게 배웠으니까. 근데 문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운드를 매칭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영어 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, 왜냐면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원어민이 맨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%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음소인지 되고 파닉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재 위주로 가잖아요, 아무래도. 아니면 그래도 좀 요즘엔 좀 나은 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하니까 좀 낫긴 하지만, 그래서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줄여줘요. 굉장히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사실은 7세 때까지 제대로 유창하게 잘 못 읽었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K학년이죠. K학년 잠깐 다니다 왔어요. 그때 근데 저희 아이가 미국 애들 치고는 좀 잘 읽은 그래서 이게 그 성적표에 보면 읽기 점수 굉장히 높은 한국이니까 그나마 그런 애였는데, 그래도 한국에서는 만약에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다 그러면은 굉장히 처지는, 왜냐면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편안하지만 읽는 게 아직은 이게 빨리 이제 자동화가 안 된 거죠. 오토메이션 잘 안 된 거죠.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도 듣기로 워낙 이게 많이 발라놓으면은 세포 속에 다 모든 어휘나 느낌이나 소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면 요거 기계적으로 읽기 스킬을 배우면 그러면은 이미 출발선이 달라요. 그러니까 파닉스는요, 이미 충분히 노출이 돼서 충분히 듣기를 많이 해서 웬만하면 단어를 다 할 때, 그때 읽기 기술을 배우면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읽기를 통해서 어휘를 늘려간다거나 읽기를 통해서 뭔가 영어 지식을 쌓아가는 거는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소리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맞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스펠링 같은 건 거의 그냥 내비뒀어요. 내비두고 그게 오히려 파닉스를 대충 가르쳤어요. 굉장히 대충 가르친 게, 왜냐면 결국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. 이거는 그 순간에,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읽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, 우리 한글 처음에 뭐 읽기 독립시킨다 그래도 난리 나잖아요. 우리 한솔 교육 선생님 오시고 난리 나는데,
잠깐 그 시기예요. 그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시기를 타이밍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웬만한 것들은 일상 회화 정도는 들었을 때 모르는 게 없다. 네. 그리고 얘 또래 수준은 미디어를 봤을 때 안 들리는 게 없다. 그때 파닉스 하면 금방 다 해버려요 그냥. 네. 그래서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저도 이제 북클럽에서 저희 아이들 파닉스는 아니고 이제 쉬운 책을 읽는데 약간 사이트 월드 가지고 조금 알려주긴 하거든요. 근데 굉장히 대충 가르쳐줘요. 왜냐면 어차피 애들 다 읽을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. 그래 내 자신감 있어. 나는 읽을 수 있어. 아자 막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지. 너가 지금 이걸 완벽하게 읽어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예, 그게 아니고 저희 그래서 북클럽 학부모님들은 제가 되게 설렁설렁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하세요.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 대충대충 해도 대충대충 읽어버리네. 약간 이 느낌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. 헬렌 선생님은 대충대충 안 가르쳐주는 것처럼 대충대충 가르쳐주고 막 근데 애들도 막 대충대충 읽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근데 이게 뭔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공부를 양을 많이 하면은 뭔가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, 헛된 믿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아이가 고생할 확률이 높죠. 네.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몇 달 하면 될 거를 1년, 2년, 3년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읽기는 많이 들었으면 금방 읽어요. 네, 저희 애가 그래서 뭐 되게 대단한 애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우수한 애가 아니에요. 다들 옆에서 막 굉장히 뭐 너 딸이니까 뭐 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저희 그러지 않고 애기 왜 들어왔어? 잠깐만 나가줄래? 땡큐. 네, 요거밖에 안 갖고 가. 게임기 가지러 왔어? 죄송합니다. 저희 거의 라이브네요. 네. 근데 얘가 그냥 그래도 조금 영어를 하는 거는 많은 시간 들었어요. 많은 시간 들어서 7세까지 막 되게 잘 읽지는 않았지만 들은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. 엄마 생목으로 듣기도 하고 아니면 미디어를 통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거의 엄마 생목이 더 심했지만 어쨌거나 많이 들려줘가지고 일단 아는 게 많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읽으니까 그래도 자기 또래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게이트 3년 차에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도 쓰고 뭐 그래도 저렇게 해도 2학년 때 해리포터를 읽는다니까요. 그러니까 들은 게 워낙 많으면 빙산을 아래를 두껍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 읽기 기술이 쌓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가는 점프하는 속도가 달라요. 그래서 뭐 절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뭐 되게 똑똑한 막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닌데 듣기로 굉장히 많이 쌓아주시면 뭐 오디오북 같은 거 좋고요. 엄마 목소리 좋고 엄마 기운이 있으면 안 되시면 그냥 음원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서 최대한 늦추세요. 파닉스 시기를 늦추세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그 얘기였어요. 근데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. 이것도 영어라는 게 사실은 영어는 전 세계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굉장히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. 제가 어쩌다 보니 대치동에 살잖아요. 그치만 대치동에서 놀고 있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지역이 학군지 중에 좀 굉장히 그런 지역이다 하면은 이게 말하는 만큼 쓰는 것도 애들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은 옛날부터 살았지만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는 시간 충분히 놀다 왔어요. 물론 앞으로 고생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이런 분위기면 또 엄마들이 힘들어요. 저희 북클럽 학부모님 중에도 게이트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읽기를 또 주변에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못 읽으면 또 나만 바보 되니까 어쩔 수 없이
지역에 따라서 해야 되기도 해요. 해야 되기도 하는데, 그거는 이제 어떤 식의 기관과 어떤 식의 교육 방식이냐에 따라서,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으면 지금 당장 못 읽어도 결국 한 초등학교 한 3, 4학년 되면 비슷하게 만나게 돼요. 다 그 정도 했던 애들이 힘들게 달렸던 애들이나 놀면서 달렸던 애들이나 다 그 정도 비슷하게 되고, 사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3, 4학년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결국 이제 멀리 가는 건데, 뭐 대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소통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어떤 성인으로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고 내가 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또 약간은 보조를 저는 맞추지 않는 거는 또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주위 상황에서 너무 못하지는 않게는 해줘야겠죠. 그러니까 근데 역설적으로요.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파닉스를 좀 일찍 해도 돼요. 왜냐면 걔네들은 항상 그 원어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영어 콘텐츠에 항상 노출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가 닫혀지진 않는다고요. 그러니까 일찍 읽어도 돼요. 단지 고생을 좀 일찍 할 뿐이라는 거죠. 그리고 굳이 그런 환경이 아니다. 그럼 계속 들으면서 놀아도 돼요. 계속 놀아도 돼요. 근데 논다는 게 그냥 논다는 건 아니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인풋을 많이 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데서 만나게 되어 있다. 근데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는 대해서 저는 이게 좋아요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교육에 있어서는. 이게 내 방식이에요. 난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로 가는 걸 밟아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하는 힘을 기르고 단순히 영어 때문이 아니라 영재 교육을 받고 난 이것들을 다 해내서 점점점 얘가 뭔가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고, 우리 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겠어요. 가장 덜 고생하고. 그러면은 좀 약간 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이기도 하고, 아니면 우리 아이는 나중에 돈으로 해결을 하겠어요. 그래서 그냥 끝까지 영어를 안 하다가 한 번에 쉽지 않아요. 근데 그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. 그게 갔다 왔는데 영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려면 최소한 2년 가야 되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 위험하니까 그 시기도 잘 타야 되고, 그건 10세 전으로 갔다 와야 되거든요. 최소한 2년. 언어가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마다 다 어머님들, 아버님들마다 전략이 다르실 텐데, 이런 차이점이 있다.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,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? 개인마다 약간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뭐 영유에서 달리는 친구들은 파닉스 당연히 일찍 해도 괜찮습니다. 단지 공부를 좀 일찍 할 뿐, 힘들 뿐. 하지만 또 그걸 해내는 애들도 열심히 잘 해내고 있다는 거. 저는 이제 이쪽 저쪽을 다 봤기 때문에 극단을 다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있는 사립초등학교도 보내보고, 그리고 굉장히 또 열성이 많으신 대치 지역에 살아보기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글로벌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맨날 돌아다니면서 나가 놀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 교육 방법이 있고,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정답을 너무 주장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것 같고, 내 처한 상황에서의 하나의 선택이죠. 근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 잘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